안녕하십니까. 윈지디 김선남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거는 이제 더블 파이프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 아마 그러니까 머티리얼도 거의 LNG하고 똑같은 316A로 뭐 이렇게 해서 벤틸레이션하고 이제 캐칭 시스템, 퍼징 시스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면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다는 못 보여드리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윈지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조금은 늦었지만 암모니아는 조금 마켓에 조금 빠르고 한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한번 그러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MAN에서는 지금 이제 상당히 메탄올 엔진은 그러니까 마켓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따라가는 입장인데 이제 코스코 shipping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내척에 대한 컨테이너선으로 해서 이제 메탄올 엔진에 대한 콜라보레이션을 갖다 먼저 하고 있고, 또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암모니아 엔진입니다. 암모니아 X72DF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DFA라고 합니다. 듀얼 퓨얼 암모니아, 듀얼 퓨얼 메탄올, 그래서 DFM 또는 DFA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데,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210K 벌크 캐리어에 지금 현재 어그리먼트를 맺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하지드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ABS하고 하고 있고, 또 이미 먼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근데 요거는 지금 X72DFA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요것도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암모니아는 조금 서둘러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T하고도 우리가 지금 암모니아 벌크 쪽, 벌크 캐리어 쪽하고 아프라막스 탱크 쪽하고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쯔비시 칩빌딩하고도 지금 현재 콜라보레이션 하자는 어떤 MOU 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래 요번에 가스텍에서 일단 삼성하고 우리하고 또 그 아프로막스 탱크급하고 또 이제 VLCC급하고 뭐 한번에서 콜라보레이션 해보자 해서 어떤 MOU를 맺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에 나왔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디벨롭 플래닝이 지금 이제 아주 그러니까 웰온 트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비근한 예로 보면은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할 때 DFM, DFA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엔진 명명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메탄올 엔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요거는 코스코 시핑 프로젝트로 우리가 이미 계약을 했고, 그 아래 있는 X82 DFM은 AP 몰라 선사하고 일단 우리가 계약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은 됐는데 오피셜하게 우리가 지금 이제 릴리스는 안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9,000 TU급으로 해서 계약을 완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가장 빠른 엔진은 지금 이제 6X52DFA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엑스마 프로젝트입니다. 엑스마 프로젝트인데 거의 한 1년 전에 우리가 엑스마 선사하고 HMD하고 HHAMD하고 윈지디하고 또 이제 로이드하고 이렇게 해서 JDP를 맺고, 거기에 따르는 프리 하지드 하조업도 하고 또 이제 메인 하지드 하조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드 하조업에서 나와 있는 어떤 오픈 아이템들에 대한 팔로 프로세스를 이때까지 다 그거 진행을 했고, 이번 달에 8월 말에 그 하지드 하조업했던 머티리얼들을 다 그러니까 머티리얼라이즈 해가지고 이제 각 사마다 이렇게 일단 사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이퍼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아마 다음 달에 전 세계 처음으로 이제 암모니아 엔진이 계약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아마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45K LPG 캐리어인데 이제 멀티가스 캐리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메인리 이제 암모니아를 갖다 싣고 다니는 배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벌크 캐리어에 210K 벌크 캐리어에 하고 있는 CMB
이제 요것도 지금 이제 한참 파지드 미팅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요 엔진이 또 이렇게 계약이 될 거고. 이제 LR2하고 PCTC선 또 이제 아프로막스 탱크로 해가지고 이제 X62DFA가 이제 곧 또 무슨 이제 마켓에 또 어나운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암모니아 쪽이 약간은 조금 메탄올보다는 약간 조금 빨리 달린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오너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벌크 캐리어 탱크 PCTC LPG 그 암모니아 캐리어 또 컨테이너 해가지고 지금 암모니아로 해서 약 한 80여 대 정도의 엔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언더 디스커션 중이고, 그 다음에 뭐 똑같이 이제 로로도 있고 뭐 PCTC도 있는데 또 DFM을 원하는 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40여 대 엔진이 지금 현재 언더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좀 두들겨 보면서 이렇게 프로젝트는 더 진행을 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그 다큐멘테이션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하고 메탄올, 그리고 이거에 대한 컨셉 가이던스,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어떤 컨셉으로 해서 우리가 엔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은 인터넷에, 그러니까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암모니아에 대한 어떤 세이프티 컨셉도 일단 완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야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풀 인포메이션은 아니지만 거의 한 80% 정도의 인포메이션은 이제 그 안에 다 포함된 MIM도 이제 인터넷 버전으로 지금 이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윈지디에서는 XDF 할 때 이제 오토 사이클을 했었어요. 오토 사이클, 로 프레셔 컨셉을 했는데, 이제 요번에 요 암모니아하고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젤 사이클을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또 디젤 엔진들에 대한 어떤 리트로핏이나 컨버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디젤 사이클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암모니아하고 메탄올의 연료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디젤 사이클이 엔진 이피션시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오펙스 연료 비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똑같은 그거 디젤 사이클이니까 엔진 기통당 엔진 파워라든지 MEP라든지 그다음 퓨얼 컨섬션이라든지 이런 가스 컨섬션, 메탄올 가스 컨섬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이피션시를 가지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들을 원하는 그 GTD 데이터가 아마 오늘 밤에 그 X92DFM하고 X52DFA는 이제 오픈이 릴리스를 할 걸로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엔진 컴포넌트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이제 애드온 파트, 이제 메탄올 엔진은 메탄올에 필요한 애드온 파트, 이제 엔진에 필요한 것들. 기존에 이제 메탄올 모드가 페일이 나면 디젤 모드로 이제 오토매티컬리 트립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그 엔진 컴포넌트는 내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 이제 하나씩 애드온 파트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암모니아나 이제 메탄올 같은 경우에 인젝션 뭐 컴포넌트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장착을 하는 어떤 실린더 카바는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고, 암모니아 인젝션을 갖다 오퍼레이션하는 어디셔널 서버홀더가 필요하고, 그리고 스프라이 유니트도 별도로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애드온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엔진 컴포넌트를 갖다가 구동하기 위한 이제 아이솔레이션 해야 되는 퓨얼밸브 유니트와 이제 메탄올하고 암모니아 퓨얼 스프라이 시스템이 공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러한 그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이제 우리 그 테스트 베드의 에릭이라는 이제 윈터 투어에 있는 R&D 하는 그 엔진 그 테스트 베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그러니까 싱글 실린더 엔진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또 멀티 실린더 엔진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이전에 MN 같은 경우는 이제 4기통에 1기통만 이제 그러니까 아모니아를 넣어가지고 인젝션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별도로 연소기가 있습니다. 연소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프레이 컨버션 컨트롤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린더 라인에서 연소하는 부분의 압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거는 똑같이 공급을 해가지고 어떠한 패턴의 연소가 일어나느냐를 갖다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연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SCC인데 그 SCC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 바이로트 인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불이 붙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 형성돼 가지고 이러한 어떤 서울에 의해서 이렇게 커버션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걸 하면 그 엔진의 에미션이라 하면 이제 그러니까 NOx와 그러니까 암모니아의 플로우가 어느 정도 볼루메트릭 플로우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어떤 녹스 ppm이나 암모니아 ppm 정도는 우리가 지금 이제 다 확인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컴포넌트들은 뭐 이렇습니다. 이제 레일 밸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이제 암모니아 모드와 서브 오일과 메인 오일에 이제 암모니아 오일의 그 퓨얼에 대한 어떤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이제 여기에 있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인젝션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인젝션 시스템은 우리는 별도로 그러니까 서브 오일하고 이제 그런 메인 퓨얼하고 암모니아 모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패스가 있는데, 그 패스에 대한 배리어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실링 오일은 별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이러한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메탄올을 갖다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젝션 밸브들이 있고, 컨벤셔널 퓨얼 이제 기존에 있는 인젝터가 별도로 있고, 뭐 이거는 하이 프레셔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다라는 걸 갖다가 일단은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모 녹스 티어 3는 어떻게 만족할 거냐? 뭐 암모니아는 그러니까 연료 속에 N2가 있으니까 N2를 어떻게 퓨얼록스가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마켓에서 알고 있는 퓨얼록스가 더 많이 나오니까 토탈 녹스 에미션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SCC 테스트 아까 그 연소기 테스트를 해보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게 이제 그 어떤 녹수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SCR로 하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엔진에 인테그레이티드 된다 이래가지고 ISCR입니다. ISCR. 그래서 이제 야대에서 설치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엔진 바디에 이렇게 부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암모니아가 버닝을 하고 바로 ISCR이 그러니까 녹수를 줄이고 암모니아도 줄여 나가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가스 형태로 봤을 때는 암모니아로 잔재해서 지나가는 플로우가 상당히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암모니아를 갖다가 일단 그러니까 SCR의 환원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 슬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아마 운전을 할 때에 그 암모니아 모드로 운전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포지티브 SCR 모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우레아를 인젝션을 해야 되고 녹수량을 많이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포지티브 우레아가 인젝션이 되는데, 암모니아 티어 2 모드에서는 우레아 인젝션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버닝을 하고 나면 암모니아가 나오고, 암모니아가 나오면 그 암모니아를 갖다가 밖으로 배출하는 양을 아주 미니마이즈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SCR을 갖다가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뭐냐면 패시브 SCR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티어 2는 패시브 오퍼레이션, 티어 3는 포지티브 오퍼레이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메인테넌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슬라이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카탈리스트를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지하게 SCR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는 이러한 플랜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일단 순서는 X52, X72, X62 DFA를 먼저 하고 있고, X82는 그러니까 2026년 그러니까 3, 4분기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F 스케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탄올은 우리가 계약하면서 맨 처음에 팩토리 테스트가 2025년 EQ에 완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진의 스페시피케이션은 이렇고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LHV가 낮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연료비도 비싸고 이제 LHV가 낮아서 똑같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거의 한 2배 이상의 그 연료 소모량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티어 3 솔루션은 우리가 지금 현재 SCR로 만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메탄올은 뭐 별로 크게 그러니까 디젤 퓨라고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CFT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연소기 테스트를 한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메탄올을 갖다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디젤 엔진을 갖다 구현함에 있어서 일단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메탄올 어떤 연소 패러다임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단순하게 비교를 했는데 뭐 뒤에 후발주자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그 드라마틱한 어떤 퓨얼 컨섬션, 가스 컨섬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메탄올 엔진에 있어서는 이러하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퍼포먼스 데이터가 지금 이제 곧 이제 오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1사분기에 되는데 엔진이 만들어지는 거는 2024년 말에 만들어집니다. 말에 만들어지고 2025년 1사분기까지 필요한 테스트들을 갖다 이제 그 테스트 베드에서 끝내고 일단 엔진 딜리버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엔진의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있고 이제 뭐 이번에 연소기 테스트하면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이로트 오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100%로 돼서는 뭐 한 그러니까 4.8%, 4.9%, 4.7%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던 것보다는 아주 그러니까 연소기 테스트 통해서 파이로트 퓨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 우리가 한 5% 수준이면 가능할 걸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로드는 퍼센테이지는 좀 올라가죠. 들어가는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한 5%의 파이로트 컨섬션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우리가 지금 오퍼레이션 모드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암모니아 모드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티어 2, 티어 3 하고 있고 이게 페일이 나면 그 디젤 모드로 바로 트립이 되고 또 그러니까 노멀하게 운전하다가 트랜스포 모드로 바꾸면 암모니아로 바꿔진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이제 MDO 암모니아 모드, MDO LFO 이렇게 이제 암모니아 모드 운전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까닭은 뭐냐면 이제 MDO 모드로 운전을 하다가 그다음에 암모니아 모드로 바꿀 수 있고 암모니아 모드에서 다시 MDO로 MDO에서 이제 그러니까 라이트 헤비 퓨얼 오일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HF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그러니까 HF 안에 들어 있는 어떤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어떤 화학 변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줄이고자 이제 MDO 모드로 먼저 운전을 한다. 근데 메탄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메탄올 같은 경우는 그냥 HFO 그러니까 메탄올 또 HFO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로드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녹스 에미션하고 이렇게 좀 보통 노멀 오퍼레이션에서 필요한 25%부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한 10% 이하까지 이렇게 낮춰보는 걸 갖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거 전체적인 암모니아의 지금 LFSS하고 이제 요게 지금 엔진 쪽이고 이게 지금 LFSS 피드 펌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요게 80바 정도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요게 들어와서 이쪽에서 인젝션을 하고 나서 이제 노멀 오퍼레이션을 할 때는 암모니아가 이렇게 리턴되는 양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일이 거기에 그러니까 남게 되면 인젝션 밸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라인이 필요하냐 이러면 이게 만약에 이니셜 스타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페일이 난다든지 이러면 퍼징과 벤팅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니셜 스타트 하기 전에는 또 프레셔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N2 시스템, 이너팅 가스 시스템이 이렇게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거의 다 꾸며져 있는데 그 일단은 아직까지는 JDP에 묶여 있고 이제 곧 마켓에 이제 어나운스 하기 전까지는 일단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셔 테스트하고 난 뒤에 이제 퍼징을 해야 되면 여기에 캐칭 시스템하고 퍼징 탱크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남아 있는 암모니아는 그 캐칭은 이제 그러니까 리퀴드 암모니아는 그대로 캐칭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넷 파이프 LFS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가스 상태로 오는 것들은 또 컨덴세이션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서 또 응축수가 생기면 그거는 애큐뮬레이터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의 그 가스 상태의 암모니아는 이제 벤트마스로 가서 벤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벤팅할 수 있는 양이 억수로 이제 미미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LFS 시스템도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조금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암모니아가 누출이 되면 엄청나게 좀 독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5ppm이라고 나와 있는 건 공기 중에 그런 암모니아가 5ppm 정도 있으면 우리가 맡을 수가 있습니다. 냄새로 그렇게 맡을 수가 있는데 그 보통 맡으면 이렇게 다 피하죠. 그렇게 다 도망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암모니아를 갖다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뭐 큰 사고는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US EPA 아주 이제 EPA 하면 아주 유명하죠. 아주 그 에미션 리미트를 갖다가 아주 그 시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리미테이션을 만드는 오거나이제이션 중에 하나가 EPA입니다. 그 EPA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뭐냐면 한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30ppm 정도가 되더라도 우리 인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0분부터 8시간 뭐 그러니까 16시간 이상이 가더라도 일단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체는 아주 무해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엔진이 오퍼레이션 할 때는 보면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엔진 룸 안에 들어갔을 때 메인테넌스도 하고 뭐 인스펙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약 한 30분 정도 인스펙션 하는 정도는 뭐 크게는 문제 없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제 메인테넌스를 갖다가 이제 엔진 러닝 중에 메인테넌스를 갖다가 1시간 이상 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은 안 되니까 이제 방호복을 갖다가 방호복을 입고 하는 걸 갖다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메인테넌스 하는 기간이 너무 많이 길게 되면 뭐 엔진을 스탑해서 길게 되면은 이제 엔진을 갖다가 정지한 상태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메인테넌스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를 완료했고 이제 그러니까 요거 하고 그다음에 싱글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요거까지 해서 또 CFT 모델링 한 거하고 SCC 테스트 한 거하고 그리고 싱글 실린더 테스트 한 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트윈 엔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플로우로 지금 이제 R&D를 갖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또 나왔네요, 그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연소입니다. 연소하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아주 프레임이 이그니션이 한참 뒤에 일어납니다. 한참 뒤에 일어났다가 그다음 프레임이 일어나는데 보통 여기에서 뭐 그러니까 많은 프레임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파이로트 인젝터를 먼저 인젝션을 하고 암모니아를 갖다가 뒤에 스프레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그니션은 이쯤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쯤에서 일어났다가 그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요렇게만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상당히 좀 피크 템퍼레처 그닥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녹슬량이 좀 더 줄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SCC 테스트 한다는 건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실린더에서 연소하는 파트를 이렇게 별도로 떼서 이제 연소기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압력과 온도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프레이 테스트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 이제 그러니까 녹수도 우리가 해보니까 그닥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한 많아봤자 1300 ppm 이하가 안 되겠느냐. 근데 암모니아 버닝을 하면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암모니아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거나 적거나 하여튼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포인트 오브 뷰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뭐 프레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디젤하고 메탄올하고 암모니아를 비교를 하면 약간 암모니아가 뒤쪽에서 뭔가 지금 압력이 좀 더 높은데 그게 이러한 어떤 커브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후연소가 그러니까 메탄올이나 그 디젤보다는 조금 더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스를 갖다 이퀴브런트하게 지금 이제 그 디젤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이렇게 메탄올과 암모니아가 오히려 더 이렇게 낮아지고 있더라라는 걸 갖다가 이번에 우리가 SCC 테스트를 그러니까 메탄올을 약 한 그러니까 3개월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갖다 약 한 넉 달 정도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봄 1, 4분기까지 이제 넉 달 정도 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다 완성을 했고, 네. 근데 여기에 뭐 조금 토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프레이머빌리티, 뭐 익스플로전 이런 걸 갖다가 암모니아, MgO, LNG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LNG보다도 익스플로전은 훨씬 더 낮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화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LNG보다는 훨씬 더 뭐 좀 낮죠. 근데 MgO보다는 오히려 더 화염의 그러니까 리스크 부분은 훨씬 조금 더 높거나 약간은 비슷한 상태로 이렇게 보아진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NOx 그리고 N2O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이는데 N2O 아산화질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산화질소가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다. 오히려 그 디젤 엔진보다도 아산화질소 N2O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별도의 아산화질소를 위한 AOC 카탈리스트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내부적인 그런 뭐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엔진이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LE에 있는 엔진이고 테스트 베드 이제 멀티 실린더 엔진이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건 아마 중국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RTX7하고 A 벤치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연소기 테스트가 끝나고 퍼실리티만 만들어지면 이제 바로 그 테스트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내년 한 2월 달 정도면 그러니까 싱글 엔진 테스트가 바로 시작이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그 암모니아 엔진의 퍼포먼스 데이터는 이제 다 나올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암모니아나 메탄올이나 앞으로 그러니까 마켓에서 요구하는 만큼 완전하게는 못 따라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그 트랙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암모니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더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암모니아 슬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애프터 SCR을 갖다가 통과하고 나면 약 한 10 ppm의 암모니아 슬립 그러니까 우리가 노멀하게 우리아 인젝션을 했을 때 나오는 암모니아 슬립 정도밖에는 안 나올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젤 모드가 문제인데 디젤 모드는 조금 높을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아까 그러니까 US EPA에 나와 있는 어떤 에미션 그러니까 레벨보다는 훨씬 더 낮게 이렇게 나올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윈지디의 암모니아하고 메탄올 엔진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